네, 오늘 종목 탐험에서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목을 상대로 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이 종목 탐험에서는 시가총액이 200억 정도짜리 되는 소형주부터 해가지고 오늘은 코스피 200이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한때는 1000조 원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종목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름 아니라 이제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 된 큰 시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선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아주 재미난 일이 많아가지고 이 코스피 200을 바탕으로 한번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이 코스피 200은 시가총액이 상위 200개인 종목들을 지수로 만든 거죠.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비롯된 게 그 선물 지수라는 게 있죠. 선물 시세, 선물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만기가 3, 6, 9, 12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만기가 되는 선물 시세가 있는데 이 선물 시세는 이거를 따라하게 되겠죠.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선물 가격은 뭐냐, 선물 시장은 뭐냐? 이 코스피 200 가격이 지수가 뭐 만기 날 오를 것 같으면 선물을 사면 됩니다. 선물을 사면 되고 지금 한 240 12월 몰이 240 정도가 된다고 치면 이 코스피 200이 12월 둘째 주 만기일 목요일 날 지금 가격이 이제 203 역시 240이다 이렇게 잡으면 240보다 넘을 것 같다 하면은 이 선물 가격을 사면 됩니다. 그러니까 단순한 방향성만 예측해서 의미라면 되는데 원래 이 선물 가격은 만들어진 게 이 코스피 200이라는 주식, 이게 한번 주식으로 보면 되는데 주식 가격의 변동성을 좀 최소화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죠. 해지라고 불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계약 사고 다시 하겠습니다. 이거를 한 계약 사고 이거를 한 계약 팔면 이 주식 가격이 변할 때마다 이 서로 가격이 여기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손실이 나서 가격이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. 그래서 이 내가 투자해둔 이 주식 자산, 이 코스피 200이라는 거를 안정감 있게 가져가자라고 해서 비롯된 건데 요즘은 그런 해지 기능은 사실상 전무하고 대부분 다 투기판이 된 지가 오래죠. 이런 시장이 지금 이렇게 세계 제일 시장 된 거를 가지고 좀 논란이 많죠. 이런 시장을 계속 키워야 되는지. 자, 오늘 왜 이 얘기를 들고 나왔냐. 이 선물 시장의 외국인이 오늘 개장 초부터 한 1만 계약 정도를 지금 순매수하고 있습니다. 한 9시부터 해서 한 반 정도는 한 6천 계약 정도를 환매수했습니다. 환매수. 그러니까 초반에 최근에 샀던 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정리를 하더니 그 뒤로 한 30분 정도는 4천 계약 정도를 신규 매수했어요. 신규 매수. 그래서 합쳐서 오늘 만 계약, 1만 계약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.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이 선물시장 외국인은 계속 매도했습니다. 매도.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환매수, 신규 매수 대해서 1만 계약을 산 거죠. 순매수를 한 겁니다. 왜 이랬을까? 유로존 그 재무장관 회담에 의해서 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요즘 뭐 미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뭐 하향 조정됐고 또 프랑스 신용등급까지 얘기 나오는 마당에 어떤 그 굵직굵직한 악재들은 좀 소멸된 거,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 거 아니냐.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. 또 권순우 기자,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엄청나다고 하죠? 예, 겨울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또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릴 거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죠.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시즌이니까요.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IT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갈 것 같습니다. 갈 것 같은데 이 연말 이 IT 수요가 예상보다 아주 많더라. 이런 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외국인이 인정하고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섰다.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선물 시세를 보면은 시장 베이시스라는 게 나옵니다. 시장 베이시스는 이 선물 가격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뺀 거죠. 이 뺀 거를 시장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. 이 시장 베이스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 선물을 사고 이 주식을 파는 이 매도 차익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. 근데 오늘 이게 플러스로 외국인 매수로 의해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. 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. 오늘 아까 보니까 3천억 정도 순매수가 되는데 연말에 이제 배당 수요 맞물려 가지고 차익 거래도 매수가 들어오고 비차익 거래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에서 때마침 이 시장 베이시스까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. 이 시장 베이시스까지 콘탱고로 플러스로
돌아섰습니다. 이게 연말 시장에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유지가 된다면 그렇죠. 자, 그래서 이런 외국인은 이렇게 태도를 바꿨습니다. 매수로 간 거죠, 매수로. 이 10시 넘어서 1만 계약 순매에서 하는 거는 기록적인 일입니다. 분명히 명심하셔야 되고요. 자, 개인은 외국인을 맞서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? 권순우 기자, 이 개인의 매도로 대응하는 개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뭐 결국 이제 시세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저 외국인이 1만 계약 정도면 정말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을 때 네. 오히려 방향성에 대한 그 개인들이 약간의 뭐 차익 실현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거라면 결국 외국인들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한 예상이 좀 들긴 하네요. 네. 개인이 결국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한 7천 계약 정도 순매도를 하던데 전날 종가 기준으로 선물 가격이 한 4포인트 정도가 올랐습니다. 4포인트. 이 계약당 50만 원이니까 한 계약당 200만 원 지금 예. 아까 손실 입은 상태인데 이게 7천 계약이면 그 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. 예. 자, 기타 법인에 대한 얘기도 요새 시장에서 많은데 시간 관계상 기타 법인에 대한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. 일반 제조업체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기타 법인인데 최근에 외국인이 이 기타 법인의 그 매매 전략을 제대로 꿰뚫고 기타 법인이 사면 외국인을 매도를 합니다. 기타 법인이 팔면 외국인을 매수를 하고요. 그래서 기타 법인이 최근 많은 손실을 입었는데 정체가 뭘까?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물시장에서는 큰 손인 SC, 뭐 선모 씨라고 얘기하는 분이 아주 기타 법인에 자금을 넣고 하는 거 아니냐. 또 얼마 전에 검찰에 고발당하기도 한 또 그 C모 회장 있지 않습니까? 대기업 계열의 C모 회장. 예. 네, C모 회장님. 이분 자금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뭔가 시장에서 사고팔고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. 지금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이 오후에 과연 이 1만 계약을 좀 풀지 아니면 개인을 더 궁지에 몰기 위해서 매도를 더 늘리면서 20일 이동평균선까지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돌파 시도를 하게 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오후 장 그리고 어떤 그 11월 남은 기간 내일 그다음에 12월 그다음에 12월 만기일까지 어떤 하나의 그 큰 흐름이 좌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단기적으로 볼 때 이 코스피 200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종목은 이제 어느 정도 그 남유럽 재정 위기라든가 미국 뭐 국가 신용 등급 문제라든가 부채 문제 이런 것들에서 조금 한숨 돌리면서 좀 어느 정도 그 단기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모처럼 큰 얘기를 칠판에서 해봤는데 다소 좀 뻘쭘하긴 합니다만 자 권순우 기자가 준비한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.